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장명을 하는 그 장명 이론들을 쭉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것도 장명 그 과정 중에 하나고, 그 장명을 하면서 이제 그 장명할 때 꼭 고려해서 참고해야 되는 사항, 또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장명을 우리가 쭉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발음오행, 자원오행, 뭐 수리사격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웠는데요. 이제 그게 그 순서대로 장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장명을 하려면 그 이름을 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사람의 사주를 봐서 그 사주하고 이름하고 연결될 거를 생각을 해서 이 사주에 이 이름이 들어갔을 때 어떻겠는가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사람의 사주가 오행상 어떤 게 부족한가, 오행상 어떤 게 더 좀 첨가되면 이 사주가 훨씬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는가,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또 이 사람의 운로, 그 대운을 쭉 보니까 뭐 이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구나, 그러면 그걸 이름에 적용해 줄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막 활발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 사업적인 그런 막 두루두루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쪽의 직업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그런 일을 할 때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신생아의 사주죠. 처음에 그 장명을 하려고 딱 받았을 때 일단은 굉장히 건강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건강적인 측면을 막 보완해주는 이름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단순히 사주 분석을 떠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쭉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데 이런 이름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름이 훨씬 보탬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시작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차라리 이렇게 장명 이론, 정해진 발음오행론, 수리 사격을 맞추고 하는 거는 이론대로 어떻게 하겠는데, 그 사주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겠는가를 가늠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그 뭐 장명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이름의 그 적용이 달라지고, 그런 오차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한 우리들은 이제 동양학을 하는 전체 사람들, 또 뭐 이 장명을 하는 이제 전문가가 되실 분들은 이제 계속 공부하고 그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전에서 실제로 이제 장명을 오래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늘 공부하시고 늘 이렇게 자기의 장명의 부족함을 느끼신다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몇 가지 배운다고 해서 완벽한 장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정말 최선의 장명이 되도록 맞춰가야 되고 연구해 나가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검증된 이론을 써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좀 다수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좀 취해서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장명 이론들, 그 다수의 성명학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류의 장명 이론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발음오행론, 자원오행론, 그다음에 이제 수리 사격 맞추는 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세 가지 틀만 일단 이름에서 잡아준다면 별 무리 없는 이름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뭐 나는 삼원오행이 타당하다고 봐서 삼원오행을 좀 챙겨주고 싶다 그러면 삼원오행까지 맞춰줄 수도 있고, 또 나는 주역에 능통해서 주역의 괴상으로 이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주역 괴상까지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더 이론을 첨가해서 맞춰주는 거는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한글만 본다. 한글 이름만 보는 게 나는 내 이론 주장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글 이름만 본다 그런다면 그래서 한글 이름 보는 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이름을 짓지만 그게 이제 한자도 뜻도 이상하고 수리 사격도 안 맞고 그 이름에서 발생하는 오행도 그 사주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이름이라면 그렇게 이제 그다지 좋은 이름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각자 그 성명 학파마다 이제 이론들을 달리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신이 쓰는 그 이론이 가장 최고고 잘 맞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다수의 성명학자들이 쭉 써오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일단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런 이론을 더 넣고 싶다 하는 거를 더 붙여서 그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 것이 좀 많이 오차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제 실제 임상 장면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성명학파에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다른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한자라든지 획수 또 이런 식의 이름 짓는 쪽으로 가보면 이름이 너무 안 좋다 소리를 들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특정한 장명 이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론도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또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특별한 이론도 같이 적용을 하고 그러는 것이 좀 무리 없는 장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명 이론에 맞춰서 이름을 다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체크해 볼 사항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쭉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하면 이제 장명의 순서, 장명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부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제대로 장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실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까지 공부한 게 어떻게 보면 장명의 과정에 속하니까요.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명을 이제 우리가 장명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발음오행 정하고 자원오행 정하고 하는 장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명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그런 어떤 정보라고 할까요? 알아두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실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명의 실제 장명 이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세세한 부분들도 체크해 볼 중요한 사항이 되니까요. 장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몇 가지는 꼭 미리 파악을 해놓고 장명을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생년월일 시하고 성별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생년월일 시가 있어야 이제 제대로 올바른 사주를 구성을 하고 사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남녀 구분을 가끔 이렇게 깜빡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이제 장명을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사주를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성별까지도 분명히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생년월일시와 성별을 꼭 알아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또 음력, 양력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정확한 사주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씨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씨라고 하면 한자로는 무슨 유를 쓰느냐 또는 이제 류씨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가 아닌 이로 발음하고 이렇게 성씨를 이제 두음 법칙에 의해서 발음하도록 되어 있지만 뭐 이제 그 류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 그 뭐 대법원에 이렇게 소송까지 내서 류로 발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받은 그런 성씨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성씨들, 특이한 성씨들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고, 한자로 뭐 그 버들유자를 쓰는지 또는 그 묘금도 유씨를 쓰는지, 한자는 무슨 한자를 쓰는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또 이제 본관까지도 좀 체크해서 챙겨 놓으면 좋지요. 그래서 이 성씨를 그냥 그냥 가볍게 들어서 이 한자가 또 틀려가지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이름과 형제의 이름도 알아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자로까지 자세하게 알고 시작하면 좋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의 이름하고 같으면 안 되고 형제의 이름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 형제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되고,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이제 한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한글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이름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다면 그 가깝게 지내는 뭐 사촌 형제랄지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의 이름도 좀 이제 받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체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을 쓸 사람이 형제의 그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남인지 장녀인지, 또 둘째, 셋째, 막내인지 이 형제의 서열을 알아두어야 되고 그 서열에 맞추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 뭐 둘째인 경우는 그 위에 형, 그 위에 누나의 이름, 특히나 이제 뭐 형제였을 때는 위에 형의 이름을 꼭 알아두어서 형의 이름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 형의 이름보다 너무 큰 글자를 쓴다던가 너무 형의 이름을 그 압도하는 그런 이름자를 쓰면 그 이제 그 운에 오히려 이제 둘째가 장남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이제 서열의 흐름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성명학에서는 이 장자에게 쓰는 글자 또 차자에게 쓸 수 있는 글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글자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 이름을 쓸 사람의 그 서열의 그 형제의 서열을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렬자를 쓰는지 또 이제 돌림자를 특별히 형제간의 돌림자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서 이름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예, 요즘은 이제 항렬자를 많이 안 쓰는 추세인데 항렬자가 뭐 있지만 안 써도 됩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항렬자를 꼭 넣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한 한자로 된 항렬자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이름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항렬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좀 여럿이었을 때 뭐 한 셋째인 경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이제 돌림자로 이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맞춰주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이름을 어떤 글자를 넣어서 할 건가 하는 그런 정보도 분명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장명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실전에서 이제 장명을 그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이 뭐 아이의 꼬마 아이의 이름은 어쨌든 부모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희망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 그 젊은 엄마들은 그 자기가 생각해 놓은 예쁜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을 막 그 적용해 주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을 일단 좀 그 정보로 받아두고 장명 이론에 비추어서 그 이름이 무리 없이 잘 되면 이제 그 희망하는 이름
그 분류하고 비슷한 이름, 희망하는 이름 쪽으로 이렇게 지어줄 수도 있고, 장명 이론상 너무 이제 부모가 희망하는 이름으로는 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가 희망하는 이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다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 부모가 희망하는 이름을 이제 좀 들어두시면 그 이름 그대로 똑같이는 못 지어도 대충 그 원하는 분위기는 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이런 정보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좀 오래 하신 그 장명가 분들은 이제 이런 거는 안 듣는다고 하세요. 뭐 이렇게 뭐 애기 엄마가 무슨 이름으로 좀 예쁜 이름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 아예 그냥 장명 이론에 의해서만 이름을 딱 지어준다고, 고객의 의견 같은 건 안 듣고 그냥 이름을 딱 지어서 이렇게 주는 식으로만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제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갈수록 젊은 부부들이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서점에서 책도 사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좀 지식도 많고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는 분들이라, 그 옛날처럼 그냥 장명서에 딱 맡겨서 거기서 무슨 이름 딱 주면 두말 없이 딱 받아와서 쓰고 그러지를 않아요. 예, 그런 그 부모가 직접 어떤 이름을 짓는 것에 이렇게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의뢰하는 그 부모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렴하면서 조율해가면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장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냥 부모가 이런 식의 이름, 무슨 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굉장히 막 강력하게 어떤 글자를 넣어달라고 막 주장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넣어서는 도저히 장명 이론에 맞는 이름이 안 나오고 막 이럴 때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장명가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미리 파악해 두어야 될 정보 중에 이제 그런 그 원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인 이름을 원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 경우에는 약간 신앙심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로 이름을 짓기를 좀 희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희망사항을 좀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특히나 이제 집안이 굉장히 뭐 강력한 뭐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랄지 이럴 때는 약간 그런 그 이제 그 뭐 분위기 종교적인 그런 뜻이 조금 들어간, 예,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도 좋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사주를 분석해서 대략 이 사람이 어떠한 직업군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서 장명가가 파악을 해서 이름에 적용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부모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 아이는 뭘 시킬 거다, 어떤 직업을 시킬 거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직업에 맞게끔 이름을 해주는 경우, 특히나 이제 예술 계통으로, 예능 계통으로 아예 키우겠다 하고 막 그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예능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기 좋게, 또는 그런 자기 예술 성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신생아뿐 아니라 이제 뭐 초등학생이랄지 중학생이랄지 이제 그 약 어리지만 아직 학생인 경우에 개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성인이 돼서도 개명도 많고, 그래서 개명하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개명하는 이유나 개명하는 그 개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직업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특히나 이제 대학생이랄지 취업 준비생들이 그 이제 취업과 관련을 해서 개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당사자가 희망하는 직업군을 참고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고 또 그냥 쉽게 말해서 취업이 잘 되게끔 이름을 개명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직업이나 진로 성공운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이 당사자가 희망하는 그런 쪽에 맞추어서 이름을 지어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교포분들 있죠. 외국에 살고 계시면서 미국에 살고 계시고 캐나다에 살고 계시면서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의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이름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살 거기 때문에 이제 영어식 이름이 필요하죠.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제 영어식 이름, 영어 이름하고 우리식으로 이름하고 같이 두 개 다 같이 장명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이제 어디에 사는지 외국에 사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죠. 물론 이제 영어 이름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글 이름도 외국에 살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외국인들도 발음하게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보다는 훨씬 이제 외국인들도 발음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캐나다든 미국이든 거기에 사회 문화나 정서상 발음이 이렇게 놀림감이 되거나 이상한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발음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름이 영식이에요. 그러면 영식이 하고 넘어가지만 외국 어느 나라 굉장히 특이한 어느 나라에서는 영식이라는 발음 단어가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라에서 한글 영식을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나라 말로 영식하는 그런 발음 비슷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분들이 제 경우는 이제 중국 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 많으면서 중국 분들이 장명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살면서 여기식으로 이제 이름을 편하게 하려고 이름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국에 있는 가족한테 보낸다고 이름을 장명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자를 같이 쓰니까 한자 이름처럼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한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뜻하고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또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 분들은 식자 같은 거 들어가는 거요. 예, 그냥 식자 같은 것도 중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발음이고 좋아하지 않는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문화 정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큰 별다른 뜻이 없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게 또 좀 거슬리는 발음이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이 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이름 장명을 의뢰한 분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이 이름은 거슬리는 부분이 없냐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해가면서 장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예외적 기타적인 거지만 태몽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들어서 어떤 이름에 적용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실제 이제 장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이름을 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좀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가지고 장명을 시작을 해야 그 이름을 쓸 사람한테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이제 이름이 될 수 있겠지요.